지난 2022년 2월 24일 발생을 한 유럽 상황이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전격 기동전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던 러시아의 예봉은 돈좌가 되고 스스로 전선을 물리며 퇴각을 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장기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참호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방적이고 단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사자 양국의 재래식 전력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과 전투 교리를 고집한 지휘관들과 불충분한 교육 훈련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전투원들, 재원과 성능이 실제보다 과대 포장이 된 전투자산들, 빈약하고 조잡한 정보정찰 능력에서 기인을 하는 상황의 오판, 열악한 통신 기능으로 무너진 지휘통제 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군수보급 능력의 한계 등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에 무너져가고 있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받던 한 국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미 국무부와 11월 24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군사지원이라는 주제에 의미 있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EC가 산출을 한 2022년 8월까지 우크라이나의 피해액은 현재 화면과 같이 456조 5,750억 원입니다. 2021년 한국의 국내 총 생산액이 1940조 7260억 원의 23.5%에 해당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 생산액인 261조 3306억 원의 1.75배에 해당을 하는 금액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1년 9개월, 21개월 동안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외부 침략에 맞서서 국가를 지키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굴복하지 않는 저항 의지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저항을 지속할 수 있는 외부 세계의 적극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독일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키일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현황입니다. 외부 지원금 합계가 120조 원으로 이는 2021년 우크라이나 GDP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지난 10개월 동안 외부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GDP 손실액을 충당을 해주고 지속적인 저항을 할 수 있도록 군수 지원을 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은 더 세부적입니다. 나토와 미국이 2022년 2월 24일 이후부터 11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지원 총액은 317억 불, 한화로 41조 3,500억 원입니다. 전세계 지원금의 약 80%를 나토와 미국이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 중 59%에 해당을 하는 187억 불, 한화 24조 4천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41%는 나토 회원국이 지원을 한 것으로 130억 불로 한화 16조 9,600억 원이 됩니다. 2023년, 내년도죠.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총 51조 1268억 원이므로 미국의 지원액은 한국 1년 국방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한 물품과 장비라고 미 국무부가 11월 23일 공개한 것을 본인이 정리한 표입니다. 1억 400만 발의 소구경 탄약과 125만 발의 각종 포탄, 5만 발 이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2,300대 이상의 각종 전술 차량, 3,000기 이상의 소형 전술 무인기 등 실로 엄청난 규모의 물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족이지만 미국은 2017년도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초급 지휘관에게 나토 기준의 전술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지원을 하는 전투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설이 길어진 이유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군수 보급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군수와 보급 분야를 도외시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수와 보급이 역사를 바꾼 수많은 사례들을 전쟁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무기와 전투원의 능력으로 결정이 되지만 전쟁의 승패는 군수와 보급 능력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유사 이래로 변하지 않는 군사 분야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의해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군의 전시, 군수 보급 체계를 갈무리하고 보완하여 유능한 인력을 이 분야에 배치하고 진급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유능한 장성들이 군수와 보급 분야를 지휘를 해야 하고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